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7월 학평 윤리와 사상 총평을 진행하게 된 창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7월 학평 윤리와 사상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접했던 어떻게 보면 학평이나 평가 모의고사보다는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가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체감 난도가 좀 높았을까를 이제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측 가능한 기출 주제 중심의 출제는 이루어졌습니다. 뭐 에피크로스 스토아라던가 그다음 어떤 실존주의 사상가던가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주제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것만 있었다면 체감 난도가 높아지지 않았겠죠. 요거 위에 뭐가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활용한 출제 같은 것들이 이제 특히 사회사상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죠. 뭐 자유주의나 공화주의를 비교하는 건 사실은 이제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색다를 건 없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 예를 들어 19번 같은 경우 플라톤하고 롤스가 나왔어요. 답은 찾아져. 그렇죠? 1번이야. 어렵지 않아. 그냥 플라톤 알면 돼.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정답을 찾았지만 뭔가 개운치 않죠. 왜? 황당한 거죠. 이게 왜 도대체 내지? 플라톤하고 도대체 롤스를 왜 내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건 바로 어떤 주제를 갖고 출제되는 거예요? 이상사회라는 주제를 갖고 출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은 롤스가 정의라는 파트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 롤스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어때요? 정의라는 파트가 없어져요. 주제 자체가. 그러면서 롤스를 어디로 빼버립니까? 이상사회로 갔다가 자리를 어때요?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사회 하면 누가 나옵니까? 뭐 플라톤, 마르크스, 롤스 이런 사상가들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사회라는 주제에서 롤스하고 누구를 그렇죠. 플라톤하고 연계시켜갖고 19번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이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개운치 않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이런 유형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 7월 학평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체감 난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윤리사상별 낯선 개념 출제. 이게 제일 크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아는 홉스와 다른 내용이 나와. 다르다라는 건 접하지 못한 내용들. 예를 들어 자연 상태를 극복하는데 이성이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면 우린 그런 거 제대로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리고 스피노자 관련해서도 여러분도 어때요? 이제까지 내가 알던 스피노자의 형태로 제시문이 안 나와. 맞죠? 그리고 어때요? 선택지에도 이제까지 내가 봤던 스피노자의 그런 개념들하고 이제까지 어때? 낯선 개념들, 쉽게 얘기하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막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답은 찾지만 여러분들에게 심적으로 계속해서 뭐를 주는 거냐면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진행될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뭐가 남아? 머리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뭐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어이없는 실수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때요?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했던 게 오늘 여러분들이 치르셨던 7월 학평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좀 평가 내리고 싶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윤리사상별 출제 비율은 동양윤리가 7문항. 여기서 이제 뭐의 약진이 나타나요? 서양윤리의 약진. 서양윤리가 자그마치 45%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사상이 20%, 4문항.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크게 없다. 단 서양윤리가 원래 7문제, 많으면 8문제, 보통 7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윤리의 비율이 한 5%에서 10% 정도 늘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비율적으로 볼 때 이번 7월 학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난도 문항은 이건 뭐 아직까지 저는 지금 뭐 녹화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오답률 이런 걸 전혀 하기를 못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2번이라던가 4번이라던가 9번, 12번, 17번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대표적으로 뭡니까? 스피노자가 막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어때요? 선택지 중에서 순자의 어때요? 하늘에 대한 입장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정약용 관련된 문제죠. 다산 정약용이라는 요 사상가가 출제되면 항상 오답률이 나오는 오답률이 있어요. 고정 오답률. 높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역시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때, 이런 고난도 문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2번, 4번, 9번, 12번, 17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꼽아봤고, 그 다음 3번, 16번, 19번, 20번 같은 데는 주로 이제 낯선 주제나 낯선 비교의 유형이 나타났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봐봐. 1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톤과 롤스. 이건 뭐지?
그 다음 20번을 봤더니 어때? 이제까지 우리 윤리학 사상에서는 한 번도 안 다뤘어. 어디? 학평이나 평가 모의고사에서 그게 바로 뭐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하는 거야. 평화와 관련해서. 오, 이건 뭐지? 항상 묵자가 나왔는데 이런 식의 뭐가 나왔다라는 거야. 낯선 주제나 낯선 비교가 이루어진 문항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종합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가 그렇죠. 체감 난도가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익숙한 윤리 사상인데, 그러니까 스피노자인데 스피노자 중에서 낯선 개념이 나온 거야. 그 이제 2번, 4번 순자 너무 익숙한데 그 중에서 또 뭐야? 하늘에 대한 입장 이런 유형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월 학평이 이제까지 보다 어려웠어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이번 7월 학평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약하거든. 약점을 찾아낸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 뭐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한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히 수능에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빴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쏘람덕!